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멋진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갇혀있는 백대마.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흑돌 석점을 거의 100% 포획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대마는 뭐 일단 너무나도 쉽게 이쪽에 나 있는 궁도와 함께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자, 지금 흙이 정말 기가 막힌 콤비네이션을 발휘한다면 뭔가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석점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 백대마를 멋지게 낚아챌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돌이 버려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죠. 자, 일단은 뭔가 한번 좀 움직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서 출발하는 건데, 일단 백한테 석점을 내놓으라 이런 뜻이죠. 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뜻이고 백대만은 자연사가 됩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둘 일은 전혀 없겠죠. 백은 일단은 여기를 잊고 나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때가 아주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기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따내는 자체로 이미 백이 시원하게 두 집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바깥쪽에서 압박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냈을 때가 중요한데 이 돌이 잡혀 있어서 기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백은 손까지도 뺄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바로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따내면 이어가지고 자, 이쪽을 두면은 이렇게 곡사공이 나 있다라는 백의 주장이죠. 확실하고 깨끗하게 사라져 있다라는 백의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상황에서 이것 자체로 패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패감을 쓰고 따내면 되는 것이죠. 자, 백은 이어가면은 여기를 치중 가서 여길 따내는 것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흑돌 5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지금이라도 조금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렇죠.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습니다. 여길 먹여쳐가지고 따내면 더 이상은 흑이 이제 이쪽을 잇기가 쉽지가 않아요. 끊어가지고 오히려 흑돌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그런 패가 발생될 뿐더러 조금 더 백이 머리를 굴린다면은 패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단수까지 치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치는 거는 어차피 계속해서 패가 되죠.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단수 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이 패는 굉장히 백이 유리한 패로 바뀌게 됩니다. 딴에서 이기면 그만 나중에 혹시나 이거를 졌을 때 자체로 여기가 패일 뿐더러 이쪽을 따내더라도 이거는 후절수가 되진 않네요. 자, 지금 굉장히 요 패 자체를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 이 패는 흑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 전 단계에서 흑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나서 요 패를 계속해서 2단 패처럼 이용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잊고 나서 이렇게 해도 피해가 없는 단패이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가장 좋은 패를 하는 것은 애초에 이 패를 진행하는 것이 백이 가장 유리한 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흑이 진행을 하고 뒀지만 백이 좀 더 좋은 수가 있어요. 백은 이 한 점을 넉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내려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흑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뒤로 두더라도 아직까지 뭔가 백한테 대응하는 흑의 자세가 한끗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쳤을 때 이렇게 따내줄 거라는 것은 정말 흑의 달콤한 착각이었죠. 자, 그래서 흑은 이때 좀 더 좋은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깥쪽을 단수 치는 것이 역시 더 기본기에 가깝습니다. 역시나 이쪽을 따내주면은 자, 지금도 패를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면은 이게 흑이 이겨도 두 방을 더 놔야 돼요. 2단 패란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2단 패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여길 둬서 다음에 한 방에 제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흑의 역시나 꿈과 같은 일인데요. 백이 이쪽을 늘어가면 곡사공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흑이 예상했던 그림이 이게 아니었을 텐데 역점을 함부로 키우고 났더니 역시나 이 대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안쪽에서 발버둥 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순간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잡을 것도 아니고, 역시 사활의 기본기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깥쪽을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거죠. 자, 백이 이제 이게 양단수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쪽을 이으면 따내겠다라는 생각인데, 하지만 그 단점이 보여서 연결했다가는 흙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는 먹여치고 나서 이쪽을 단수 쳐도 아까하고는 다르게 흙이 이렇게 연결을 다 진행을 해내면서 이 석점을 잡고 있는 백은 삼궁으로 자연사 형태로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백이 원했던 그림이 이것이 아니었을 텐데 흙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석점을 잡는 방법의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역시 바깥쪽을 단수치고 나면 이 궁도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궁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백이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여기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견뎌내고 나중에 이어도 여길 이어가면은 자, 이거는 삼궁이 아니라 나중에 흙이 그 어느 곳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자, 이거는 사이좋게 빅으로 백이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하지만 또 백이 깜빡한 게 있어요. 역시나 여기를 먹여쳐서 이쪽을 잇는 것을 강요하는 순간 백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은 반드시 이 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백이 조금 더 좋은 수가 없을까? 아쉬운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그렇죠. 이 지금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점은 여기를 꼭 잇는 것이 아니라 이도를 약간 더 도와주면서 궁도까지 넓혀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쪽을 끊고 나면 나중에 백이 두 점을, 이 넉 점을 따내는 자세가 역시나 곡사궁 모양을 창출해 낼 수가 있게 되고요. 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보너스 한 집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백대마는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얼추 많이 좁혀진 그런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곳이 한 4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급소 자리가 나오나요? 바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궁도를 좁힐래 넓힐래 물어보는 겁니다. 좁혀주면 바깥쪽을 둬서 아까랑 좀 수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진행으로서 100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100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넓혀가는 것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죠. 일단 바깥쪽을 두는 건 이어가지고 흙이 최악의 결과가 납니다. 무려 11집이나 내고 살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늘었다는 것은 바로 이쪽을 단수 쳤을 때 여기를 이어가서 지금 이 흑도를 공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따내고 나면 역시나 11집이 납니다. 먹여칠 때 백이 이쪽을 따내주길 바라는 흙에 그런 기대 심리가 담겨져 있지만 당연히 백은 반대쪽을 따내면서 이렇게 멋지게 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를 먹여치면 됐을까요? 따냈을 때 역시나 백의 궁도가 아직까지는 흙이 뭔가 노려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늘어간 수에 대해서 흙이 안 되나 보다라고 체념하기 전에 조금 더 수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가 존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략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주면 돼요. 자, 요 한 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일단 백이 포기를 하면 흙은 모든 돌을 다 살림과 동시에 백대마를 사냥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필수적으로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드디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때 단수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자, 백이 석점을 안 살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딱 단수를 쳐서 완벽함을 만들어냅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차피 백이 6점을 따내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자, 드디어 기회가 왔죠. 아까랑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후절수가 나오게 되면서, 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말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요게 이렇게 되고 따내는 모양 자체가 여기에 이 돌 교환이 생겨나는 순간 갑자기 후절수가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당연하게도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 뒤늦게 되면 따내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하지만 지금 흙의 절묘한 콤비네이션에 오히려 백이 좋았던 수로 보였던 이 수는 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원래 묘수하고 떡수는 딱 그 경계가 딱 하나 차이예요. 자, 더 좋은 수가 있으면은 이 수는 꼼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붙임 한 방에 나가 떨어져야 됐을까요? 아니죠. 역시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예요.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100이 안 됐더랬죠? 그러면은 100이 바로 그 자리를 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모양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길 둬서 딴에서 이어갈 수가 없는 빅을 내주게 되고 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걸 뒀을 때 흑도 백감을 쓰고 다시 됐단에서 100이 이어버리면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패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뭐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단수 쳐도 패가 되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먹여치어서 손해를 먼저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패가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조금 아리송한 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애초에 급소가 되는 자리, 정말 속수의 표본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수인데 이 수가 지금은 이 사활의 구세주가 되는 묘수가 됩니다. 자, 어딜 둬도 이쪽을 선점하는 자에게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쵸? 여길 두면은 잡거나 백이 패를 내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흑이 먼저 선점을 합니다. 자, 백이 만약에 한 점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흑이 살아갈 수가 있고 백은 잡히게 되겠죠. 백은 이때 여기에서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아직까지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둬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백이 따내고 됐다내고 먹여치고 나서 단수 쳐도 이렇게 연결을 싹싹 해버리면은 백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자, 백이 지금 공격 타격 지점이 틀렸죠. 여길 끊는 것이 아니고 넓게 가져가 줍니다. 자, 흑이 사석 작전이 통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길 먼저 둬야 됐을까요? 아까처럼 뭔가 후절수를 기대해 보는 그런 수인데 이제 백이 늘어주기를 바라는 흑에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은 그것 또한 들어주지 않죠. 그대로 여기를 빵 따내버리게 됩니다. 아까와 다르게 여기가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끊는 수 같은 것은 전혀 통하지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궁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렇죠. 2의 1 자리의 급소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타이밍이 정확했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급소가 돼서 백이 잡으면 이쪽을 돌려쳐가지고 딴에도 치중 가고 자, 이렇게 도돌이표 같이 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흑은 옥집만 덩그러니 하나 내주면서 백대마를 사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최후의 버팀은 역시나 궁도를 한껏 넓혀가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백이 따내면 그때 여기를 빵 끊어내면은 그 멋진 후절수로서 백대마를 멋지게 요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런 모양을 봤을 때는 질에 겁을 먹기가 쉬웠죠. 아무래도 궁도도 넓고 석점도 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 사활의 기본기인 바깥쪽을 공략해 볼 수가 있었는데 백이 좁혀주면 성공이 됐지만 좁혀주는 것이 아니라 넓혔을 때는 이게 곡사공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궁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고수들로 갈수록 이렇게 안쪽에서 바둥거리는 거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한 수였는데요. 따내준다면 패가 됐겠지만 백이 여기를 늘어가지고 역시나 곡사공으로 도와주는 살려주는 그런 수가 됐었고요. 이곳을 두는 것도 따내주면 패가 되겠지만 역시나 백이 이쪽을 늘어주면은 오히려 백이 사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한 수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깥쪽에 좀 다른 맥점을 공략해 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잡거나 백이 무리를 했을 때 비로소 후졸수를 만들면서 잡아가겠다. 이런 뜻을 내비추는 한 수였는데요. 자, 백의 철통 방어가 되는 그 바로 한 수.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패로 만들어내는 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봤다면은 비로소 첫 번째 급소는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마지막으로 역시나 안쪽에서 바둥거리는 것은 이적수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바깥쪽을 압박하는 것도
이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수이지만 되게 정확한 대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였어요.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급소를 안쪽에서 밟아주면 요래도 주면은 궁도사활로서 3궁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백이 넓혀가면은 그 환상적인 수순으로 후절수를 만들어내면서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 정말 너무나도 아주 환상적인 그런 멋진 수순이었는데요. 바둑판을 시원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